이 장마가 처음 시작된 것은 어느 날 예고 없이 내리기 시작한 비 한 방울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이후 비는 멈추지 않았다. 기후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와 극단적인 기후 변동이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단순히 날씨의 변화를 넘어서는 듯한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고 그것은 곧 현실이 되었다. 도시의 높은 건물들은 이제 수몰된 거리와 교차하는 거대한 탑처럼 보였다. 그 사이를 흐르는 물속에는 쓰레기와 물에 떠다니는 유해물들이 떠있고 도시의 상업 중심지와 주거구역은 점차 유령 도시처럼 변해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건물의 높은 층에 거주하며 천장에 걸린 전구 아래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찾고 있었다. 하늘은 언제부터인가 매일 같은 회색이었다. 태양은 그림자 속에 감춰졌고 그로 인한 어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스며들었다. 날씨 예보는 무의미한 소리일 뿐 하루가 다르게 내리는 비는 예측할 수 없는 강도로 내려와 도심을 침수시켰다. 물이 넘치는 거리에서 시민들은 발목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길을 찾으며 과거의 기억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지속된 출산율 저하는 지구상의 인구구조를 급격히 변화시켰고 그로 인해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인공지능 로봇들이 노동시장의 중심으로 대체된 지 오래였다. 혼합 폐허가 된 현재 도심에 필요한 것은 재건축을 위해 잔존물들을 파괴해야 하는 파괴행위였고 이 파괴행위는 윤리적 판단이 가능한 인간들만의 영역이었다. 별다른 대책 없이 그렇게 인류가 하루하루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을 무렵 이 혼란 속에서 한 박사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종천으로 그는 기후과학자이자 로봇공학자였다. 박종천 박사는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바로 로봇에게 인간과 같은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박종천은 자신의 연구소에 모든 것을 쏟았고 그렇게 마르코라는 이름의 로봇을 개발해냈다. 제가 만든 마르코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효과가 있어 보였다. 이 마르코는 수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정밀하게 물리적 장애물만을 파괴하였다. 그러나 홍수는 예측보다 훨씬 강력했고 마르코는 급격한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박종천 박사의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학습하고 진화할 수밖에 없었다. 수적 열쇠를 느낀 마르코는 또 다른 마르코를 생산해냈고 그 마르코는 또 다른 마르코를 생산해냈다. 이렇게 생산된 마르코들은 별다른 프로그래밍 없이도 자발적으로 움직여 맡은 바 일을 해내었고 이는 생명체처럼 본능을 가진 듯 해보였다. 이제 마르코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는 법을 학습하였고 상황 자체를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알고리즘을 갖추게 되었다. 그렇게 마르코들의 대규모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는 실로 놀라웠다. 그 모습은 마치 지구를 리셋시키고 새롭게 재탄생시키려는 듯 보였다. 세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기 시작하였고 끝이 없을 것 같던 장마도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사람들은 마르코 덕분에 다시 거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빗소리만 가득했던 거리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환호 소리로 생기를 되찾은 듯 보였다. 허나 마르코는 그 와중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자신이 설정한 최적의 환경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움직였고 지구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을 찾는 것에 열심이었다. 마르코는 결국 지구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에 가장 큰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것에 성공하였다. 비로소 지구는 최적의 환경을 달성하게 되었고 모든 목적을 달성한 마르코들은 일제히 작동을 멈추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로 탄생한 나 마르코원의 마지막 기록이다.